냄새에 너무 민감해졌어요. 노년기 후각 과민과 환경 민감성. 70세 김모 씨는 지하철 한 칸에 향수를 진하게 뿌린 사람이 타면 즉시 다른 칸으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쓰러질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예민함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일어난 무서운 변화의 신호일까요? 일부 향수 냄새만 나도 머리가 아파요. 달라진 후각 반응. 65세 박영희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냄새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향긋하게만 느껴졌던 세탁세제 냄새가 이제는 마치 독가스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그냥 감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트에 가면 세제 코너는 아예 지날 수가 없어요. 냄새만 맡으면 즉시 어지러워지고 속이 메스꺼워져서.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냄새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는 것 말이에요. 68세 이철수 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손자가 놀러와서 사용한 헤어왁스 냄새 때문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해요. 창문을 다 열어놔도 냄새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마치 냄새가 벽에, 천장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는 환자는 드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주 10명 이상의 시니어들이 냄새에 너무 민감해졌다며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72세 정순례 씨는 더욱 극단적인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응급실까지 갔었어요. 의사들은 처음에 공황장애를 의심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향수 냄새에 대한 극도의 민감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씨는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두 겹으로 착용해요. 마스크를 끼고도 냄새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특히 합성세제나 방향제 냄새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반응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후각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2부. 후각 과민의 원인.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냄새에 더 민감해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후각이 둔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현상을 경험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뇌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후각 처리 영역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냄새 신호를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볼륨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는 것처럼요. 뇌과학자 김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후각 신호는 뇌의 변연계로 직접 전달되는데 이 부분이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영역의 신경 연결이 변화하면 냄새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후각 민감도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63세 김미자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폐경 이후부터 냄새에 유독 민감해졌어요. 특히 화학적인 냄새들이 예전보다 10배는 강하게 느껴져요.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시니어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이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서 후각 과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후각 수용체의 민감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네 번째 원인은 약물의 영향입니다. 시니어들이 복용하는 다양한 약물들, 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등이 후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일부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바꿔서 냄새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적 요인이에요. 현대 사회의 화학물질 노출이 누적되면서 화학물질 과민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접한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몸에 축적된 결과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후각세포의 재생 과정에서의 이상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각세포는 평생에 걸쳐 계속 재생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재생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후각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3부. 냄새에 예민한 삶의 불편함. 후각 과민으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69세 조명자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7시 조 씨는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밤사이 집안에 쌓인 각종 냄새들을 빼내기 위해서예요. 냉장고 냄새, 가스레인지 냄새, 심지어 벽지에서 나는 냄새까지. 모든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아침 식사 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파를 썰 때 나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마스크를 쓰고 요리해야 해요. 기름에 볶는 냄새는 환풍기를 최대로 틀어도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외출 준비는 더욱 복잡해요. 조 씨는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마스크를 2겹으로 착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휴대용 선풍기도 챙겨요. 냄새가 심한 곳에서 바람으로 냄새를 날려버리기 위해서죠.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승객들의 향수 냄새, 세탁세제 냄새, 심지어 샴푸 냄새까지. 모든 게 조 씨의 코를 공격해요. 지하철 한 칸에 향수를 진하게 뿌린 사람이 있으면 그 칸은 포기해야 해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다른 칸으로 옮겨야 하죠. 마트 쇼핑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세제 코너는 아예 접근 불가능하고 방향제가 진열된 곳 근처만 지나가도 어지러워져요. 조 씨는 쇼핑 목록을 미리 작성해서 최단 시간에 필요한 것만 사고 빨리 나와야 합니다. 병원 가는 것도 큰 도전이에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너무 강해서 진료를 받는 동안 내내 괴로워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는 것보다 냄새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져요. 향수를 뿌리고 온 친구가 있으면 멀리 앉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됩니다. 65세 한정숙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손자가 놀러와도 요즘 아이들이 쓰는 헤어 제품이나 향이 나는 옷 때문에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아이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참으려고 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집안 환경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화학 방향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세제도 무향 제품만 골라서 써야 해요. 심지어 새 옷을 사면 며칠간 바깥에 널어서 냄새를 빼낸 후에야 입을 수 있습니다. 외식도 쉽지 않아요. 음식점의 향신료 냄새, 기름 냄새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식사를 제대로 즐길 수 없어요. 특히 고기 굽는 냄새나 마늘 냄새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해요. 잠자리에서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침실의 작은 냄새들도 모두 감지되어서 잠들기 어려워요. 베개와 이불도 자주 햇볕에 말리고 침실 환기를 하루에 여러 번 해야 합니다. 4부. 후각과민, 단순한 비염이 아닐 수 있다. 많은 시니어들이 후각과민 증상을 단순한 비염이나 감기 후유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67세 송창호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염으로 생각해서 이비인후과를 찾았어요. 코가 막히지도 않고 콧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냄새에만 유독 민감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비염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때서야 의사들도 다른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후각과민증은 여러 질환과 연관될 수 있어요. 첫째로 화학물질 과민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무해한 농도의 화학물질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질환이에요. 특히 시니어들에게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로 자율신경계 이상과 연관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 후각 시스템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셋째로 신경계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의 초기에 후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후각 과민이 곧 치매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넷째로 내분비계 이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후각에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71세 김영순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냄새에 민감해지면서 동시에 어지러움과 두통도 자주 생기더라고요. 정밀 검사 결과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함께 경도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발견되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시니어들이 복용하는 여러 약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후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과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후각 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시니어들에게서 후각 과민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몸의 감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평소에는 문제 없던 냄새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5부 시니어 환경 민감증 증가 이유. 최근 5년 사이 시니어 환경 민감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요인은 환경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세제, 방향제, 화장품, 건축자재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이 예전보다 훨씬 강하고 복잡해졌습니다. 74세 박철민 씨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비누 하나면 설거지부터 세탁까지 다 했는데 요즘은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표백제 종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냄새도 훨씬 강해졌고요. 두 번째는 실내 환경의 변화예요. 현대의 건물들은 기밀성이 높아져서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실내에 각종 화학물질들이 농축되어 쌓이게 되고 이것이 시니어들의 민감한 후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재료로 만든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합성 재료로 만든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변화에 시니어들의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평소에는 문제없던 물질들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마치 알레르기 반응과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증가입니다. 현대 시니어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등이 누적되면서 신체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의료 발달의 역설입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늘어났지만 동시에 각종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약물들이 후각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정보 과다입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각종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면서 심리적으로 더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위험보다 인식된 위험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로 인해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냄새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68세 이미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집에만 있었더니 이제 밖에 나가면 모든 냄새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예요. 가공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자연식품 섭취가 줄어들면서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도시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다양한 인공적인 냄새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시니어들의 후각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6부 후각 과민자가 진단 포인트. 자신이 후각 과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향수나 방향제 냄새에 즉각적인 불쾌감을 느끼나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향수 냄새가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느껴진다면 후각 과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마트의 세제 코너나 화장품 코너를 지날 때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나요?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화학물질 과민증의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집안의 작은 냄새들까지 민감하게 감지하나요? 냉장고 냄새, 벽지 냄새, 심지어 가구에서 나는 미세한 냄새까지 느낀다면 후각이 과도하게 민감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냄새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자주 경험하나요? 단순히 냄새를 강하게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 외출할 때 마스크 없이는 견디기 어려우신가요? 일상적인 외부 환경의 냄새들이 너무 강해서 마스크로 차단해야 한다면 후각 과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섯 번째, 새 옷이나 새 가구를 구입했을 때 냄새 때문에 즉시 사용할 수 없나요? 제품에서 나는 화학적 냄새가 며칠이 지나도 견디기 어렵다면 환경 민감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요리할 때 평소보다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나요? 양파나 마늘 같은 향신료 냄새가 예전보다 10배 이상 강하게 느껴진다면 후각 과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다른 승객들의 향수, 세제 냄새 등이 너무 강해서 교통수단 이용을 꺼리게 된다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상태예요. 아홉 번째,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이 힘드신가요? 소독약 냄새나 건물 특유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업무를 보기 어렵다면 후각 과민 증상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열 번째, 냄새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침실의 미세한 냄새들까지 감지되어서 수면에 방해가 된다면 후각 과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일 수 있어요. 11번째,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냄새 때문에 피하게 되나요?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12번째, 특정 냄새를 맡으면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나요? 냄새와 감정이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심리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나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라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7부 후각 과민을 완화하는 생활 팁. 후각 과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생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첫 번째, 실내 환기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최소 3번, 각각 2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리 후, 잠들기 전 환기는 필수예요. 70세 최순옥 씨는 환기를 철저히 하기 시작한 후로 집안에서는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무향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제, 샴푸, 비누 등을 모두 무향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세정력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되겠지만 실제로는 향료가 없어도 세정 효과는 동일해요. 68세 김영자 씨는 무향 제품으로 바꾼 후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세 번째, 천연 공기 정화 방법을 활용하세요. 수치나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에 담아 집안 곳곳에 두면 냄새를 자연스럽게 흡수해줘요. 화학적인 방향제 대신 이런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외출 시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마스크는 기본이고
작은 부채나 휴대용 선풍기를 가지고 다니세요. 냄새가 심한 곳에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또한 멘톨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조금 묻힌 손수건을 준비해두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음식들,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등을 많이 섭취하면 몸의 해독 능력이 향상되어 냄새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후각 시스템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후각 과민 증상도 완화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에는 최대한 냄새나는 물건들을 두지 마세요.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서 자연스럽게 냄새를 제거하세요. 아홉 번째, 점진적 노출 요법을 시도해 보세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약한 냄새부터 시작해서 점점 농도를 높여가면서 적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단, 이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하에 해야 합니다. 열 번째, 동호회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세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8부. 병원을 찾아야 하는 기준은 후각 과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경우입니다. 냄새 때문에 외출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피하게 되거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72세 박정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냄새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우울증까지 생겨서 그때서야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예요. 냄새를 맡으면 즉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세 번째,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 급격히 냄새에 민감해졌다면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번째, 특정 냄새에만 극도로 민감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가스 냄새나 연기 냄새에만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불안감 등이 후각 과민과 함께 나타난다면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여섯 번째, 약물 복용 후 증상이 시작된 경우예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후각 과민이 생겼다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방 의사와 상담하세요.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먼저 상세한 병력 청취가 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냄새에 민감한지, 동반 증상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후각 기능 검사를 받게 돼요. 다양한 냄새 샘플을 맡아보면서 후각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 검사, 염증 수치 검사, 호르몬 검사 등을 통해 후각 과민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뇌 MRI나 CT 촬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뇌의 후각 처리 영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의심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권유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후각 과민의 원인일 수 있거든요.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알레르기가 원인이라면 항히스타민제를, 염증이 원인이라면 항염제를 처방받을 수 있어요. 심리적 요인이 크다면
인지행동 치료나 이완요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적절한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후각 과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후각 과민은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고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생활 팁들을 실천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을 위해서 말이에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